올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기준이 정당일지 후보자 인물일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강원도가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지만 대회명 결정 때처럼 개폐 회식장 선정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동서고속도로 제천 삼척 미개통 구간의 착공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이 재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조금씩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전 선거에서는 잘 볼 수 없던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된 선거법과 선거구 조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명단입니다. 모두 10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중 8명이 같은 당 소속입니다. 이 중 7명의 예비후보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선거법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자신과 정당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당의 경우 이름 알리기가 수월합니다. 춘천 선거구가 분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주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석수가 증가하니 출마 희망자가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춘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수는 지난 총선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춘천 분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을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의견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와 자유한국당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가 결정되고 나서야 그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와야지 춘천이 그 분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다음 달 26일부터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열흘 전인 다음 달 15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인구 하한선과 시도별 의원 정수를 알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외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어야 하는 2월 26일에 한 10일 전인 2월 15일을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총선에서도 제외 선거인 명부 작성 때까지 국회 협의가 안 된 전례가 있어 이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선거구 획정조차 안 됐고 언제 될지도 모르지만 총선 열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 따라 투표에 나서게 될까요? 정당을 보겠다, 후보자 인물을 보겠다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텐데요. 실제 선거에서는 어떤지 홍한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대 총선 정당 투표에서 홍천 횡성 주민들은 새누리당의 48.6%, 민주통합당의 37.8%의 지지를 보내 정당 득표율은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투표는 새누리당 황영철 후보가 51.8%, 민주통합당 조희련 후보는 48.2%로 박빙의 승부를 보였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춘천 시민들은 새누리당의 37.8%, 더불어민주당의 27.6%의 지지를 보냈지만 국회의원 투표는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는 50.5%,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45.9%로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원주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8%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지만 원주 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0.1%포인트, 을 선거구는 0.5%포인트의 초박빙 승부를 벌였습니다. 선거에서는 정당 따라 투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당 따로, 인물 따로 투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당 투표에서 강릉과 양양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앞섰지만 시장과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한근, 김진아 후보가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소속 정당도 중요하지만 경력과 자질 등의 인물론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당인지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어떻게 이행을 해왔는지를 보고 투표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MBC 여론조사에서도 지지 후보 선택 시 고려 사항으로 도덕성이 2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약,
우리 지역 기여도, 인물 등이 소속 정당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지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공약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의 지지율과는 별개로 개인의 인물론이라든가 아니면 공약 내용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인물이냐 정당이냐 올해 총선은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을 더 선택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오늘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강릉 선거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전혁 강풍산업 이사가 등록했습니다. 동해 삼척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전 서울중앙지검 검찰부 이사관이 등록했습니다. 속초고성 양양 선거구에 국가혁명배당금당 염경희 전 건강체조강사가 등록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도내 이용자는 2만 5천 명, 종사자는 1만 2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서비스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2018년 기준 강원도 내 장기 요양기관은 770여 곳,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1만 2천 명입니다. 평균 구인 임금은 183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그나마도 차이가 줄고 있고 오래 근무해도 인상은 거의 없습니다. 교대 근무와 밤샘 근무 등 일은 힘든데 수당은 제대로 못 받는 등의 문제도 많아 70% 이상이 1년 안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개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협회나 노조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조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정보 공유가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은 어디 출신 그러면은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이고 실질적 가장인 경우가 많은데 돌봄은 전문 노동으로 취급받지 못해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의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모델로 고충 상담과 교육, 취업 연계는 물론 협회 설립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지지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요.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들이 모여야 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업무 지침이나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표준안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 국공립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강원도는 돌봄 서비스를 공익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을 준비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종합재가센터 2곳을 시작으로 22년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민간 요양원 내부 갑질 문제에 대한 MBC 강원 영동 보도와 관련해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월정사 복지재단은 기저귀와 물티슈 등 비품 사용이 많은 요양보호사에게 내부적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지난 7일 방송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매월 사용량을 파악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어버이날이나 어르신 나들이 행사로 인한 봉사활동은 요양보호사 고유 업무로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종교행사 강제동원 주장도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북한과의 공동개최 등 기대가 되면서도 개폐회식 개최 도시와 관련해 대회명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또 불거질 우려가 높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평창과 강릉, 정선 등 강원도에서 열립니다. 70여 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치러질 전망입니다. 북강원도 원산시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해 남북이 공동 개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평창 주민들은 동계올림픽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유치하게 됐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당초 평창 동계 청소년 올림픽으로 추진되던 대회명이 강릉의 반발로 강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올림픽 개최 1주년 기념식 개최 장소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대회 명칭까지 바뀌는 등 올림픽 유치를 위한 평창 주민들의 오랜 희생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민들은 2018 동계올림픽 이후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창을 배제한 강원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평창 주민을 허탈감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개최도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봉사가 필수적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개폐회 식장을 비롯해 앞으로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도시 간 갈등이 반복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개폐식장에 대한 부분은 평창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우리 국민으로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바람입니다. 올림픽 유산 사업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한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평택 삼척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제천 삼척 구간 미개통 구간의 착공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재추진합니다. 강원과 충북 지역 7개 시군은 지난해 9월 동서고속도로 완전 개통을 위한 국민청원을 추진했으나 참여인원 기준인 20만 명을 넘지 못해 올해는 다음 달 7일까지 1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주민 서명부를 관계 부처에 보내고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말 교원 264명의 명예퇴직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9명, 공립초등학교 55명, 공립중학교 114명, 공립고등학교 51명, 사립중학교 6명, 사립고등학교 28명 등입니다. 도내 명예퇴직 교원 수는 2016년 263명에서 2017년 16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18년 193명, 지난해 314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26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 인권과 생활 지도의 어려움 등 급속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피로도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강원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20 개막 경기가 오는 2월 29일 대구 원정으로 치러집니다. 강원FC는 오는 2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대구FC를 상대로 시즌 첫 경기를 치르고 홈 첫 경기는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3월 8일 울산을 상대로 치릅니다. 올해부터 다시 강릉에서도 경기가 열리는데 오는 5월 16일 대구와 첫 경기를 갖게 되며 정규 시즌에서는 모두 9경기가 치러집니다. 강원도가 올해 처음으로 정보화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53개 정보화 마을을 대상으로 신상품 개발과 기존 사업을 활용한 사업, 무형의 마을 자원을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공모해 모두 8개 마을에 2,500만 원씩 모두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모는 다음 달 21일까지며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되고 강원도가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8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강릉시 강동면 일대에 다중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됩니다. 강릉시는 관련법에 따라 아닌 화력발전소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과 19시를 초과하는 다중주택 신축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기간은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인 오는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삼척시가 평생교육시설 확충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강원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삼척시는 지난해 원더급에 이어 올해 도계읍에 평생학습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